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고 하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해보겠다, 물가 안정을 좀 목표를 도달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에 나섰지만 시장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투자자분들은 갈팡질팡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아나가야 될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더욱더 지난주와는 다른 상승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최대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포트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좀 등락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382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0.117%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마치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 761포인트 선 현재 움직이면서 0.1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드릴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매매 시그널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 모시고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비가 오는 출근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또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근 전에 많은 분들이 이 브리핑을 좀 들어보실 텐데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보합권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증시에서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들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남겨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여전히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잡기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여전히 빅스텝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연준 인사들이 꾸준히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파월 의장과 제니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언급이 횟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확정치가 이제 마이너스 1.6%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최초의 역성장이 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2022년 2월까지 경기의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GDP가 강력하게 성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빈부에 대한 부분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가계 소비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들이 굉장히 많이 위태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7.1% 높게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개인 가계에서의 소비력 및 구매력 감퇴가 굉장히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의식을 하듯이 최근 물가 잡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소비 판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발표를 했던 5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가 있었는데 산업생산 및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폭이 좀 다소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폭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해서 소비 판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악재성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근 이제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설비 투자 부분들이 무려 13%까지 상승을 했다는 점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개인 소비들의 구매력들이 계속 감퇴가 될수록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5월 개인 소득 및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더불어서 6월 시카고 PMI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특히 최근 반도체 쇼티지를 비롯해서 각종 공급망 현황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로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펙 플러스가 또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등산 합의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일 이제 하루 평균 7월 8월에는 64만 배럴 가량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금지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까지도 G7 정상회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산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사우디에서는 증산 여력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 부분들이 유가에 대한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유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2% 가량 하락을 한 10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하락폭이 크지 못했던 점들은 여전히 미국의 원유 재고와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재고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6.5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앞서서 소개드린 것처럼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또 상한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가스 가격에 대한 추정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5월 관광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공표를 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항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지분 취득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일본항공 JL 같은 경우에도 김포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노선을 운항을 또 재개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유동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마감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분도 많으신데, 특히 이제 저점 매수의 구간을 살펴보실 때는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안정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다가올 7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직후에 또 연준에서의 동태들을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은 장기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손실폭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 그리고 항공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3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말 월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내일이면 벌써 7월입니다. 7월이면 2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매매 시그널 잡아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저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출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좀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장에도 좀 비가 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좀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0.4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네요. 오늘 매매 시그널 어떤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제한된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전일에도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IT 이쪽 반도체 시가총액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환율이 오늘 또 시장의 향방을 또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300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차분하게 시작을 해보면 지금 현재 업종별로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업종이 바로 이제 운송 장비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승 코퍼레이션이 16.57%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운송 장비 업종의 상승세를 좀 크게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DIC가 3.96%, 현재 코퍼레이션이 2.91%, 이 동행 피스톤이 2.0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화승 RNA는 1.84%, SL은 1.14%, 현대차 전일에 어떤 운송 장비 업종에 악재가 나왔었는데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을 하는 부분은 좀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땐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은 현대 그룹주들의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다. 어떤 뷰나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에서도 사업성에 어떤 흠집이 나는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 최근에 이 전기차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나 미국 쪽 판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더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이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특별하게 모멘텀이 있는 업종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의약품 업종이 지금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대의약품이 지금 2.72%, 그리고 정구당 홀딩스가 1.93%, 그리고 파미셀이 1.72%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일제약이 1.36%, 셀트리온이 1.1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성신약이 0.69%, 오리엔트바이오가 0.55%, 유나이트제약이 0.4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좀 상승폭이 나오는 업종이 바로 이제 유통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도 이제 공급망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계속해서 지금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공급망에 대해서 무상증자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의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에 좀 집중하면은 이 공급원의 어떤 이런 무증에 대한 테마라기보다도 좀 공급원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증에 대한 테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공급원을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온이 좀 4.87%, 그리고 실리콘트가 1.66%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1.1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업종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스타가 지금 현재 27.84% 상하
시가 근처까지 좀 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아스타 뭐 기업 가치는 좀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암진단 어떤 이제 질량 분석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류 진단 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하는 것도 좀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어떤 의료기기 업종이지만은 뭐 반도체, OLED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분석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국산화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스타에 대한 좀 장점을 계속 그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웰딩이 16.49%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이베 6.79%, 보르노이가 5.21%, 휴마시스가 4.4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원성이 투창 이게 나와주면서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뭐 진단 키트 업체도 그렇고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봤을 때도 약간 테마적인 느낌이 좀 많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지켜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간의 좀 상승폭이 시장 대비해서 또 강한 업종이 지금 이제 전기전자 쪽이 있지 않을까. 부품주들이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기술이 8.56%, KH전자가 5.94%, 서정기전 2.74%, SCD가 2.45%, 그리고 포커스 HMS가 2.0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약간의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1.38% 하락, LG에너솔루션 1.1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도 0.62%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가 1.42%, 그리고 기아차가 1.0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하락세에서 약간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0.9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큰 폭의 변동폭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나마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 지금 2.84%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어제도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버텼죠.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에 대한 변동폭이 심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의 포기 부분이 오히려 지금 재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연기금 쪽에서 특히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셀트리온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3%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LNF가 1.06% 하락세,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0.1% 하락세, HLB가 0.44%의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 펄어비스는 0.38% 하락세, 셀트리온 제약이 2.49% 상승세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그룹 조적 오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오젠이 지금 4.17%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큰 어떤 상승폭을 좀 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큰 폭의 어떤 변동폭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차분한 분위기로 지금 장을 시작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좀 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마이너스 6.5% 그리고 코스닥은 0.26% 하락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하락 출발을 하긴 하지만 그나마 좀 잔잔한 모습인데 그래도 올라가는 주는 종목들은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네, 미증시의 미증시는 좀 하루 좀 쉬어갔죠. 이게 아무래도 1분기 국내 총생산 어떤 성장률이 부진하다는 거. 그 다음에
30인데 오늘 이제 발표되는 물가지수, 물가지표, PC 물가지표를 앞두고 약간 승부르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이제 지수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우울세 약간 깨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상승폭의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 공방을 이제 펼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의 좀 선물 포지션이 누적으로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이 진행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나름대로 외국인의 이제 매매에서 어떻게 자유롭기 때문에 강한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 변곡점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토 정상회담, 방산,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그 에너지 수주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수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 상당히 높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어제에서 오늘도 순환매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좀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고점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그 저항권에 있지만은 수급적으로 보면 한번 재료가 정확하게 수주가 됐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장중 반전 내지 재료가 좀 터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실무진 같은 경우는 1일까지 7월 1일까지 이제 상주하고 있으면서 최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방산 관련된 그 내용에서는 제가 언급을 좀 했던 그 내용들이 이제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그 중요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올라주고 있고요. 21선에 이어서 60일선 연달아 좀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에서는 아니지만은 현재 다른 프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BHI는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인데,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슈팅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는데,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낙폭화돼서 아직 현재 올라오지 않는 한전 기술이 있습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이제 설계 도급을 전체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 설계를 할 때도 한전 기술이 모두 이제 참여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원전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모든 어떤 섹터에도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압 비슷하죠. 현재 이제 풍력에서도 현재 발전 설비에 관련된 모든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전 기술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직 후발적으로 그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일진 파워라든가 아니면 우진 이런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어떤 그 내용도 좋고요. 한국형 원전 스마트도 실질적으로 연구에 좀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진 파워라든가 우진 이런 종목군들의 눌림목 매매도 현재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종목은 오늘 온숭이 두창 관련된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온숭이 두창 관련된
해외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WHO에서 경고를 했고요. 임산부나 아동에서 확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불안감들이 해외 뉴스를 타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전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은 차트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21선을 대장주 성격의 어떤 부분들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21선 계속해서 찍고 돌아섰죠. 이번에도 이제 21선을 찍고 돌아서는 부분들의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고점에서 급락했을 때 거래량들이 거의 미미를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세력의 매도가 아닌 어떤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슈팅이 좀 돼서 쌍봉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신고가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승희 특장 부분들의 순환매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휴마시스나 진단키트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원숭이 주창 쪽으로 계속 개발을 성공하는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후발적으로도 휴마시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 관련된 시기에 진단키트들이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좀 있던 것처럼 진단키트 종목군도 실제 원숭이 두창이 아니더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CJ는 이제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이제 시총이 가벼운 휴마시스나 방금 이야기했던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는 한번 기대 심리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젠텍도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캔들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십자 도제형의 상승 삿바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21선을 이제 돌파하는 어떤 흐름들인데 이평선의 이제 개념으로 보자면은 61선이 우하향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그래 보면 61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21선 이런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는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21선이 여기 이제 저점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역배리의 역N자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돌려주면은 저점이 낮아지는 이제 이중바닥 형태가 좀 되겠죠. 그런 형태가 조금 나와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 부분들을 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이제 반전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미코바이오메드 그 다음에 수젠텍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을 하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목군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현재 범양, 건영이나 삼부토건, 일성건설 이런 이 중소기업 현재 건설업종이 이제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온시티 600주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좀 올라주는데 아무튼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라서 언제 이제 수주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순환매로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사우디가 아닌 동유럽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원전 방산, 그다음에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의 바이오 쪽에 온수기 두창 관련된 어떤 섹터에 집중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큰 변동성은 없는 시장인 것 같지만 관련돼서도 종목별 흐름들은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지수 하락은 미국 시장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죠. 이 미국 시장의 지수 하락이 조금 컸는데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 다시 1,302원 왔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은 다시 순매도로 좀 바뀌는 모습이 있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하락에 대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일 밤에 이 1분기까지는 디램 가격 좀 보수적이다. 이 시티그룹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의 SDI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과의 좀 연관성을 좀 살펴본다라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7에서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폭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보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서 최근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 실적이 악화되는 종목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이 악화되는데 기술주다 그러면 조금 더 심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는 기댈 게 실적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내일이면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 위주로 종목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 실적과는 상관없이 거시경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디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는 종목이 실적별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그럼 오늘장에서 좀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먼저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 실적이 좀 좋지 않다라는 내용들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하락했던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가 이 주가가 사실 최근에 좋지가 않았죠. 뭐 대형주들 뭐 비슷한 현상이긴 하지만 네이버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21년도 고점이 46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23만 7천 원.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는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 정도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인데요. 실적이 이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글로벌 빅테크주들의 동반 하락에 따라서 뭐 주가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국내 커머스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네이버도 말씀을 드리지만 NC소프트도 오늘 이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작용하면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종목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보수적이 되는데 어떤 종목 고를까 고민하는 와중에 후보군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로 이 가차 없이 그 종목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부족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에 대해서 특히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종목들은 이 당분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종목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네이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네이버의 낙폭이 훨씬 더 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좀 부담이 있는 기업들은 2분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는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버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주가 등락도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편 네이버와 함께 묶이고 있는 것이 카카오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가 다른 종목을 하나 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장중 신저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카카오뱅크도 은행주로도 묶이기도 하고 카카오 안에서 묶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묶이긴 하지만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은행주들의 배신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 중심에서 좀 핵심적인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풀이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은행주들과 카카오뱅크 이 공통점도 있지만 사실은 차이점이 좀 더 많죠. 카카오뱅크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좀 더 성장에 대한 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좀 더 플랫폼에 대한 카카오라는 이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이 가능성과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밸류에이션 받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뭐 상장하고 나서 지금 9만 원 이상, 9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죠. 이 장중 최고가가 이 21년도 8월 18일에 기록한 94,400원입니다. 지금 3750원이고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요. 이 우려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기업이다라기보다는 플랫폼 기업의 은행 계열사인데 그래도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계열사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트렌드가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이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카카오뱅크가 좀 더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확장성,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매도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 매도 레포트에 대해서 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수입도 이 은행의 비이자 수익과는 큰 차별화가 없다. 그러면은 은행보다 더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좀 거품이 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더 높은 이 무슨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이 굉장히 이 좋은 매력 중에 하나가 배당인데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뱅크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 보수적일 때 주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는데 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하게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들 살펴봐 드리는 데 있어서 카카오뱅크까지 좀 여쭈어봤습니다. 이례적인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카카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지 뱅크에 중점을 두고 좀 투자를 하는 것인지 혹은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 이외에도 기대감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잘 짚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긍정적인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사님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네, 한국전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국전력 요즘에 사실은 기업의 실적보다는 뉴스에 더 많이 등장을 하죠. 전기료에 대한 인상 부분, 적자를 축소해야 된다, 뭐 방만한 경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국전력의 포인트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인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흑자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의 매출액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영업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려면은 전기료에 급격한 인상이 필요한데요. 전기료 급격한 인상 할 수가 없죠. 인상은 할 겁니다. 그런데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액이 한국전력이 보통 한 60조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는데 22년도에는 60조보다는 좀 올라가겠죠. 전기료가 조금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영업 적자가 당연히 좀 나게 되고요. 하지만 정부의 스탠스를 좀 봐야 되는데 정부의 스탠스는 한전에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펼쳐 보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한국전력 포트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담는 부분 그리고 적자가 정부의 노력과 함께 좀 줄어든다.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일정 부분 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전력 이야기까지 매매 시그널주로 풀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구원 투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전역에는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업사부님 계신 곳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저희 사무실 옆에가 통창으로 벽 하나가 통물인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게 큰 좀 보여집니다.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과 더불어서 시장도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돼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 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인들은 좀 적극적으로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총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더불어서 양시장 개인들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환율이 좀 부담스럽게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기관들도 매도폭을 좀 키우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 증시는 잘 버텨주네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너무 방금 또 그런 뉴욕 증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좀 아니었어요. 마침 막 시작할 때는 좀 그랬지만은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 그 차트인데요. 이 나스닥 차트가 상당히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머나 우리가 지금 연착륙 이렇게 천천히 내려온 연착륙 할 줄 알았더니 경착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경착륙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 연착륙이 되면서 둔화가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과 시장 충격이 좀 덜한데 급격하게 가다가 이렇게 추락을 해버리면은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올 때는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지만 급격하게 무언가가 악재를 만나고 돌풍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새가 기피제를 들어가거나 이런 분으로 추락을 해버리는 상황이면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가급적이면 항상 시장을 달래거나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때는 하루 올랐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시장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는 좀 속내를 우리가 좀 사실은 대응을 잘 못했어. 지금 좀 늦은 거야. 그래서 좀 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미리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가르드 총재도 예전처럼 밸런스를 맞추기 좀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1.7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성장이 돼버린 것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어머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 비하면 어제 미국의 충격은 좀 덜 하지 않냐. 라는 부분으로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지금 좀 오늘 아침도 개파락으로 또 아침에 더 눌러봤지만 현재 반등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염려를 좀 해야 될 사항은 환율이 1,300원을 다시 넘어가져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환율이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가져 있고 13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 충격이 조금 더 과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1,300원 밑으로 지금 환율이 다시 내려온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나름 이제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것에 비하면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 오늘의 위치는 훨씬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한번 제가 2,450포인트 1차적으로 그리고 2,500까지는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내려오고 안정적인 부분들 악재가 거의 대부분 나온 상태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도 이번 도전에서 올라가게 되면 2,450 정도는 좀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제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2%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엑스하이닉스, 한성전자나 이런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오늘 흔들려서 지수가 좀 회복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송을 연결하기 직전부터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도 앵커께서 아까
개인들이 아직 매수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자, 우리 요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 신용잔고가 지금 21조 원이 훨씬 넘어서 거의 22조 원대에서요. 6월 한 달 동안 22조 원대에서 지금 28일 기준에 17조 7천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시장이 6월 한 달 내내 하락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용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엄청나게 수익이 잘 나와서 그 수익 실현을 했거나 아니면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데 그것을 버티고 하다가 증거금률이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일 건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4조 원, 5조 원이 한 달 만에 신용잔고가 날아갔다. 그것은 거의 개인들의 자금이 그냥 계좌가 거의 뭐 속된 말로 우리 깡통을 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용을 여러분들 정말 잘못 사용하시면 이렇게 그냥 계좌 자체가 거의 날아가는 수준으로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신용도 잘 쓰면은 좋습니다. 양날의 칼이지만 잘 쓰면 좋은데요. 정말 폭락이 들어오고 투내가 들어왔을 때만 한 3일 정도 잠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합니다만 아주 짧게만 쓰는 게 신용이다라고 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고 시장에 돈이 오히려 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조금 약하게 길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어찌 보면은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이 상황만 조금만 극복되면 조금 더 세게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도 조금은 기대해보자. 현재 상황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제가 코스피 차트에 지금 2355포인트 정도의 빨간 선이 마지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하루가 더 밀려버렸었지만 지난주 목요일 더 밀렸었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온 거고 오늘 이 자리만 잘 지켜내면 좀 다시 한번 내일 정도의 이번 조정에 대한 저점을 아마도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의 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니까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잘 지켜보고 어떤 게 올라갈 때 주도주 섹터가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장중에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업사부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저희 그 시스템 포착이 좀 된 종목으로 좀 볼게요. 우리가 방송 시작 직전에 KH건설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훨씬 빨리 히림이라는 종목이 포착돼서 어제 히림은 급등하고 오늘도 좀 급등세를 이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자체는 좀 부담스럽고 KH건설 정도라면 최근 중소형 건설이나 대형 건설까지도 좋은 흐름들 보여줍니다. 오늘 현대건설도 4.9%의 아주 좋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형 건설 가고 나면 건자재나 혹은 뭐 중소형 건설주들 그다음에 명분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설주들이 국내 건설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너무 폭우가 많이 오면 홍수 피해에 대한 그런 또 부분들의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주도 이럴 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디 홍수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KH건설 오늘 포착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치를 좀 봐보자고 한다라면 지금 거래를 터뜨리면서 지금 저항대를 만들어낸 가격대가 1180원대, 85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좀 짧게 보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LG생건이 조금 내려와요. 지금 바로 잡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LG생활건강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시스템에 포착이 된 오늘의 종목 KH건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지금 시작이 된 만큼 하반기에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를 위한 초석 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서울의 잠수교가 차량 전면 통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면서 폭우 피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